교재는 213페이지 11번째 문제 가겠습니다. 당 회사의 2023년 9월 귀속 급상여 지급일자 등록을 확인하고 관련 내역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라고 했어요. 자, 기초환경 설정에 급상여 지급일자 등록이 되겠습니다. 클릭. 귀속 연월은 9월로 선택해 주시고요. 첫 번째, 급여와 상여는 분리하여 2번 지급한다. 동시 발행이냐 분리냐 되어 있는데 분리. 그래서 9월 25일, 9월 25일 분리해서 2번 지급합니다. 급여, 상여. 두 번째, 주식회사 드림전자 본사 사업장에 급여 형태가 월급, 사무직에 대하여 상여를 지급한다. 자, 상여 쪽에 탭 오셔서 지급하는 직종 및 급여 형태를 보니까 본사고요. 사무직이고 월급입니다. 맞는 답이네요. 네, 동그라미. 얘도 동그라미였죠. 상여 지급 대상 기간은 6월 1일부터 8월 31일이다. 여기 있습니다. 상여 지급 대상 기간은 9월 1일부터 9월 30일이네요. 틀렸네요. 네. 상여 지급 시 입사자, 퇴사자는 상여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여기입니다. 지급 급여 구분해 보면 입사자, 퇴사자, 상여 계산을 방법을 제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사자나 퇴사자는 상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맞는 답이죠. 그래서 답은 몇 번? 3번이 틀렸습니다. 12번. 당 회사의 2023년도 귀속, 사회보험 각각의 요율을 확인하고 실제 급여 계산 시 적용된 근로자 개인 부담 사회보험 요율로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라고 했어요. 자, 사회보험 요율을 볼 수 있는 곳은 사회보험 환경 등록이 되겠습니다. 기초환경 설정에 사회보험 환경 등록입니다. 클릭. 건강, 국민, 산재, 그 다음에 사업장별 이렇게 돼 있죠. 첫 번째, 근로자 개인 부담 고용보험료율은 0.90이다. 세 번째 탭인 고용산재보험 탭으로 오세요. 눌러서 고용보험료율은 0.90, 즉 종업원, 근로자가 0.90 내고요. 사업주는 0.90에 고용보험 실업급여, 그 다음에 고용안전사업, 그 다음에 직업능력개발사업 요거 다 더해서 사업주는 더 많이 냅니다. 어쨌든 종업원은 0.90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근로자 개인부담 국민연금요율은 4.50이다. 국민연금 오셔서 개인부담 4.50 맞죠? 근로자 개인부담 장기요양보험료율은 1.809591이다. 건강보험 쪽에 오시면 여기 장기요양보험료율 1.809591 근로자 개인부담 건강보험료율은 7.09다. 여기 건강보험 부담률이라고 되어 있죠. 요거를 나누기 2 하셔야 돼요. 즉 반은 회사가, 반은 종업원이 냅니다. 그럼 종업원이 내는 비율은 요거 나누니까 3.545가 되겠습니다. 장기요양보험료율은 건강보험 부담률 여기 계산된 보험료에서 얘를 곱하는 거거든요. 그 때문에 얘는 나누면 안 되고요. 건강보험 부담률은 나누기 2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틀린 답이 되겠습니다. 13번째, 당 회사는 주식회사 드림전자 인천지점 사업장 기준, 자 인천지점입니다. 2023년 상반기 1월부터 6월 연간급여 현황을 확인하고자 한다. 2023년 상반기 과세총액은 얼마인가? 단, 사용자 부담금은 제외한다. 연간급여 현황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급여관리에 연간급여 현황입니다. 클릭. 1월부터 6월이에요. 자, 1월부터 6월까지 눌러주시고요. 분류 기준은 그냥 넣으셔도 됩니다.
사업장만 선택을 하시면 돼요. 자, 사업장 눌러서 인천 지점입니다. 그래서 인천 지점만 체크, 확인. 그리고 사용자 부담금은 제외한다 그랬으니까 제외로 놓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돼요. 자, 조회. 과세 총액을 물어봤습니다. 근데 지금 지급 총액만 나왔죠. 그럼 과세 총액은 분류기준 눌러서 과세 비과세 또는 과세로 보셔도 됩니다. 처음에 그냥 하시면 지급액과 공제액 나왔어요. 근데 과세 또는 비과세, 과세 쪽만 본다 그랬으니까 과세 총액 해서 조회 버튼 누르시면 이렇게 과세 총액이 나와요. 그래서 하단 금액 보시면 됩니다. 1억 3,826만 840원이네요. 답은 1번. 그럼 비과세는? 네, 비과세 눌러서 비과세만 또 보여요. 비과세는 100만 원이네요. 그리고 신고분이 100만 원. 신고 제외분이 있다. 그러면 제외분에 또 떠요. 이렇게 해서 조회하시면 되겠습니다. 14번 아래 보기 기준으로 2023년 7월 귀속 일용직 대상자 급여 일괄 계산 시 대상자의 소득세 및 비과세 신고 제외분 총 금액은 각각 얼마인가? 단 그 외 급여 계산에 필요한 조건으로 프로그램 등록된 기준을 따른다. 이 부분만 수정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따라서 하면 된대요. 조건은 지급 형태는 매일 지급이고요. 평일 8시간 근무를 가정하고 비과세 신고 제외가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일용직 관리의 일용직 급여 계산입니다. 클릭. 귀속은 7월입니다. 그래서 7월이 선택이 됐으면 그대로 두시고요. 자, 지급일 선택하셔서 첫 번째 조건이 매일 지급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죠. 자, 매일 지급. 여기 상단에 매일 지급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신 후 조회. 그러면 매일 지급에 해당되는 사원이 떴습니다. 자, 전체 체크하시고 일괄 적용. 적용 시간은 8시간입니다. 008, 00 이렇게 하시고요. 평일을 체크해 주세요. 비과세 신고 제외분이 있습니다. 그죠? 신고제외 8,000원이래요. 그래서 8,000원 여기다 기록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되셨으면 적용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급여가 계산이 됐습니다. 대상자의 소득세 및 비과세 신고 제외분이죠. 그래서 급여 총액으로 오셔야 돼요. 자, 총액 쪽에 오셔서 비과세 신고 제외분은 67만 2천원. 그러면 여기랑 여기가 해당이 되죠. 소득세는 여기입니다. 56,700원. 여기입니다. 여기.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네요. 15번 당 회사는 사원별 근태를 적용하여 기본급을 지급하고 있다. 2023년 9월 기속 급여 지급 기준 정영수 사원의 근태 정보를 확인하고 아래 보기를 통해 지급한 기본급은 얼마인가? 단 프로그램에 등록된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며 원단위 금액은 정상 표기한다. 시급이 14,760원이에요. 그쵸? 기본급은 총 정상 근무 시간에서 지각시간, 조퇴시간, 외출시간 뺀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에 넣지 않고 직접 계산하셔서 답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자, 정영수 근태 정보 보도록 할게요. 급여관리의 근태 결과 입력입니다. 9월 선택해 주시고요. 급상여 지급일자는 지금 어디라 그랬어요? 기본급이라 그랬죠? 그래서 급여입니다. 첫 번째 거 선택해 주시고 조회 버튼 눌러주세요. 정영수 사원에다 커져 갖다 놓으세요. 정영수 여기 있습니다. 총 정상 근무 시간을 봐야 돼요. 그죠? 그래서 여기를 조금 올려보면 총 정상 근무일의 오른쪽이 시간입니다. 166시간입니다. 166
6시간. 연장 근무일이 5일 있어요. 그죠? 근데 지금 총 정상 근무 시간에 대해서만 한다 그랬죠? 지각 시간 뺄게요. 자, 지각 시간은 오른쪽 여기 있습니다. 1시간 30분. 그러면 60분에 90이 되겠죠? 조퇴 시간은 2시간입니다. 그냥 2시간 뺄게요. 외출 시간은 1시간 30분. 그러면 얘도 60분에 90이 되겠죠? 그럼 얘는 1.5가 되는 거고 얘도 1.5가 되는 거죠. 그러면 1.5, 1.5, 2 그러니까 총 몇 시간? 5시간 빼셔야 돼요. 166시간 빼기 5 그리고 곱하기 그렇죠. 14,760원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산기 하나 갖다가 보도록 할게요. 166 빼기 5 161시간이죠. 곱하기 14,760시간은 237만6,360원이 기본급이 되겠네요. 답은 몇 번? 2번이 되겠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근태 결과 입력을 열어서 조퇴, 그 다음에 지각, 외출 시간 계산하시고 총 근무 시간 연장 근무 시간 넣으면 안 되고요. 총 정상 근무 시간만 한다 그랬으니까 요 166시간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16번 당회사 김말자 일용직 사원의 인적 정보를 확인하고 그 내역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단 실제 인사정보 등록은 변경하지 않는다. 즉 변경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입력되어 있는 거를 그대로 조회하시면 됩니다. 일용직 같은 경우는 일용직 관리에서 별도 관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용직 관리의 일용직 사원 등록입니다. 클릭. 김말자. 고용 형태는 기술직이다. 고용 형태 여기입니다. 기술직 맞네요. 급여 형태는 바로 밑에 시급 맞습니다. 입사일은 상단 위에 있어요. 2010년 10월 1일입니다. 그런데 2009년에 입사했다 그랬으니까 틀렸네요. 생산지 비과세 적용 대상자다. 여기입니다. 생산지 비과세 함 그랬으니까 적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용보험과 건강보험은 가입했고 국민연금은 띄지 않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틀렸습니다. 17번 당 회사는 2023년 9월 30일 기준 요게 또 중요하게 작용하겠죠. 모든 사업장에 대해 보기와 같이 장기 근속수당 대상을 특별 근속수당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지급된 총 근속수당은 얼마인가? 퇴사자는 제외하며 미만 일수는 버리고 경력 포함은 제외한다 그랬어요. 10년 이상 근속한 사람은 3만원, 15년 이상 근속한 사람은 5만원 계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관리 열으셔서요. 근속 연수 현황입니다. 클릭. 사업장은 전체를 다 선택한다 그랬으니까 그대로 빈 상태로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열으셔서 구분하시면 안 돼요. 이거. 왜냐면 모든 사업장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두시면 돼요. 기준일은 바꾸셔야 돼요. 2023년 09월 30으로 바꿔주시고요. 퇴사자는 제외입니다. 제외로 눌러주시고 연수 기준은 미만 일수 버림이니까 버림. 근속 연수는 경력 포함은 제외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외로 눌러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조건을 반드시 넣어주신 후 10년 이상 근속입니다. 그래서 10년 이하 누르시면 안 되고 15년 이하 눌러주세요. 하나, 둘, 셋, 넷, 5명.
15년 이상 근속이니까 20년 이하가 15년 이상이죠. 눌러서 하나, 둘, 셋, 넷. 그러면 3, 5, 15, 2, 5, 5, 4, 20. 그래서 35만 원이 되겠네요. 답은 몇 번? 1번. 10년 이상이니까 여기 15년 이하 눌러주고 15년 이상이니까 20년 이하 눌러주면 됩니다. 그럼 여기 이렇게 연수가 나와요. 18번 당 회사는 전체 사업장 기준 2023년 6월 기속 급여 구분의 대장을 확인하고자 한다. 주식회사 드림전자 인천지점 사업장 출력 항목 기준으로 복사하여 적용 시 지급 공제 내역의 출력 항목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한번 볼까요? 급여 대장입니다. 급여 관리의 급여 대장 클릭. 귀속은 6월입니다. 6월로 선택해 주시고요. 지급 구분은 급여입니다. 조회. 출력 항목 복사해야 되겠죠? 자, 전체 체크하고 출력 항목 복사. 출력 항목이 인천지점 거죠? 인천지점 거 복사할 거예요. 이것만 복사한다 그러니까 이 부분만 나오겠죠? 복사. 복사했더니 지금 나온 게 근속수당. 그리고 장기 요양보험료 사라졌네요. 없어졌습니다. 자격수당 나왔습니다. 사회보험 사업자 부담금 나왔어요. 그래서 출력되지 않은 것은 장기 요양보험료가 되겠습니다. 19번 당 회사는 전체 사업장의 2023년 2분기 급여 작업에 대하여 항목별 급여 지급 현황을 확인하고자 한다. 기간별로 조회했을 때 귀속 연월과 지급 공제 항목 금액이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 2분기입니다. 급여 관리에 지금 이렇게 너무 많이 열렸으니까 여기 좀 닫고요. 항목별 여기 있습니다. 항목별 급상여 지급 현황을 클릭해 주세요. 2분기가 됐으니까 2분기는 언제부터 언제예요? 4월부터 6월까지가 2분기입니다. 즉 1년을 그러니까 4분기로 나누는 거예요. 11을 4로 나눠서 1월부터 3월이 1분기, 4월부터 6월 2분기, 3분기는 7월부터 9월, 10월부터 12월이 4분기가 되겠죠. 그래서 분기별로 나눴고요. 지급 구분은 지금 급여 작업 시 그랬으니까 급여를 선택해 주시고요. 사업장은 전체 사업장입니다. 그대로 두시고요. 기간별로 조회했을 때예요. 그래서 직계 구분을 기간별로 누릅니다. 눌러주셨나요? 자, 5월에 근속수당 볼게요. 5월에 근속수당은 460만 6,830원. 맞네요. 5월에 고용보험 어디 있어요? 여기 있네요. 70만 1,350원. 틀렸네요. 4월 기속에 직무발명 보상금 25만 원이네요. 틀렸습니다. 6월에 건강보험입니다. 건강보험 276만 2,900원이네요. 틀렸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올바르게 연결이 됐습니다. 20번 당 회사 모든 사업장 기준 2023년 6월 기속의 급상여 소득에 대한 이체 현황을 확인하고자 한다. 은행별 실제 지급한 이체 금액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무급자는 제외한다. 그랬습니다. 급상여
지급 이체 현황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급상여 이체 현황입니다. 소득급은 급상여로 되어 있고요. 6월입니다. 지급일은 눌러서 6월에는 급여만 나갔네요. 무급자 제한달 했으니까 그대로 두시고요. 모든 사업장입니다. 그래서 사업장도 그대로 둡니다. 엔터 또는 조회 버튼 눌러주십시오. 눌러주셨나요? 실제 지급한 이체 금액으로 맞지 않은 거 찾는 거예요. 자, 국민은행 실제 지급액 요겁니다. 2230만 7860원. 자, 맞죠? 기업은행 1394만 6800원입니다. 맞습니다. 신한은행 848만 8010원입니다. 그랬더니 4400이죠? 4400은 국민은행, 기업은행, 신한은행 다 더한 누계입니다. 그래서 틀렸어요. 현금은 밑으로 내리셔서 현금란에 1334만 740원 맞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85회 즉 제1회 실무 기출문제를 모두 풀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